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은 이제 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집 참 중요한데 그 집에서 아마 집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으실 그럼요. 거예요. 저희도 예.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마당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욕심 점점 커지는데 네. 비용 문제.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집을 잘 맞아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예. 고민 많죠. 그러게요. 네. 이사들 한 번씩 해보셨죠? 아휴, 이사 갈 집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그 동네 시세는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물은 잘 내려가니, 그쵸? 예, 햇볕은 잘 드는지, 맞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진 않은지, 시끄럽지는 않은지, 온갖 것들. 사실은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집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오늘 나오십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원영 건축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참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저희 집도 애가 셋이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혹시 네. 예, 밑에 집에서 시끄러워하지는 않을까. 네네. 요즘 그런 문제 참 많잖아요. 그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강의를 드리는 그 내용을 잘 들으시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건축 학도를 위한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같이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책도 네. 내시고 아, 네. 그렇게 열심히 대중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그때 제가 자원봉사를 했어요. 구조활동을 하면서 무너져 내렸던 그 잔해 속을 기어다니면서 조그만 틈이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소리 좀 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다닐 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축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건축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을 대중과 조금 더 잘 소통시킬 수 있는 건축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대중에게 건축을 잘 연결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건축 커뮤니케이터 정말 선생님이 딱 네. 어울리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람을 살리는 건축 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사람이 또 건축에서 사니까. 그럼요. 예, 네. 오늘 강연 즐겁게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강연 청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집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 참 멋지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집이 살면 사람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실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면서 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로서는 의식,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는 건축을 의미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축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건축을 완벽하게 떠나서 단 하루라도 생활해 본 분이 계실까요? 저의 질문을 듣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나 텐트에서 야영해 본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도 가벼운 의미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원래 혹독한 자연 환경, 때로는 맹수, 때로는 이웃 부족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식처라는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텐트도 비나 눈을 막아주기 때문에 가벼운 의미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벽과 바닥과 지붕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껍데기가 이 자리에 또는 그 자리에 원래 있기 전부터 내부의 빈 공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벽과 바닥과 지붕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건축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내부의 빈 공간이 건축일까요? 껍데기가 건축이다. 아니면 빈 공간이 건축이다. 네, 고맙습니다. 껍데기가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실용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공간이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오늘 방청객 여러분은 철학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껍데기가 건축이라고 보세요. 외부의 디자인, 창문이나 외부의 모양이나 그대로 놓아둔 채 내부에 콘크리트를 가득 채워 넣어버리면 이것은 건축일까요? 이건 하나의 커다란 조형물이지 건축이 아닙니다. 그럼 빈 공간이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깥쪽 도로 위도 빈 공간이고 강물 위, 들판 위 다 빈 공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건축이라고 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방금 손을 안 드신 분이 내가 맞았다라고 할 거예요. 껍데기와 빈 공간을 합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점짜리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굴도 이미 껍데기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건축이었어요? 아니었죠. 언제부터 건축이었다고요? 사람이 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건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만약 건축을 퍼즐로 비유한다면 퍼즐을 완성시키는 저 마지막 한 조각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을 인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건축을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부동산이다, 재산이다, 하드웨어다, 껍데기다라고 들어봤지만 그만큼 건축에 대한 배움이 약했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건축에 대한 생각을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에 관련한 건축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주부님들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건축 공간이 주방이죠. 이 주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작업 삼각형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아파트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형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집을 고를 때 또는 살 때, 이사를 할 때 어떤 집이 방향이 좋은가, 향이 좋은가, 전망이 좋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주부님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부의 작업 삼각형인데요. 냉장고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싱크대라고 하는 주방 가구가 있죠. 두 개의 평면을 보시면 똑같은 것 같지만 냉장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는 주방 가구의 오른편에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오른편에 있는 화면에는 주방 가구의 왼쪽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보실까요? 냉장고는 문이 어느 쪽으로 열립니까? 네, 왼쪽이 열리죠. 오른손으로 열기 때문에 좌측이 개방되는 좌측 개방형 냉장고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우측 개방형 냉장고도 있고요. 요즘은 양문형을 많이 쓰죠. 우리 주부님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사용하는 냉장고는 어느 쪽 개방형입니까? 주로 좌측 개방형 많이 쓰시고 요즘은 양문형도 많이 쓰죠. 실제로 좌측 개방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냉장고는 포켓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음료수, 우유 이런 게 많이 들어있죠. 문의 무게가 상당해졌습니다. 그래서 힘센 오른손으로 열어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왼손잡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둡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왼손잡이도 많기 때문에 우측 개방형 냉장고도 꽤 있어요. 우리가 양문형으로 쓰는 냉장고일지라도 많이 쓰는 냉장실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좌측 개방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냉장고에서 음식물을 꺼내서 요리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냉장고에서 음식물을 꺼낸 다음에 준비대를 거쳐서 개수대 그리고 가열대를 이용을 하게 되죠. 여기서 냉장고 앞, 개수대 앞, 가열대 앞을 연결한 선, 주부가 걸어 다니는 그 선을 주부의 작업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개수대, 이 주방 가구, 싱크대에 오른편에 냉장고가 있는 경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작업 삼각형이 좀 작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왼편으로 냉장고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왼편에 있기 때문에 가열대 위치가 개수대가 되겠죠. 그러면 냉장고 문을 오른손으로 열고 바로 그쪽으로 못 가고 돌아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선이 커지게 되죠. 똑같은 결과를 두고 노동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주부님들 무릎 건강 좋지 않으신데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몇 발자국이라도 더 걷게 된다면 이 무릎의 퇴화는 더 빨리 오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을 고르는 기준에도 냉장고가 주방 가구의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를 잘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스스로 자기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방 가구의 오른편에 냉장고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발코니와 베란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파트에 발코니가 있습니까? 베란다가 있습니까? 주로 베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가 맞습니다.
발코니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외벽에 매달린 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매달린 것들이 발코니예요. 저건 외벽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는 외벽에 매달린 노대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게 바로 외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저게 발코니일까요? 베란다일까요? 발코니라고요. 저게. 자, 이 발코니 부분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집에 외벽에 발코니가 매달려 있고 윗집도 발코니가 있고 아랫집도 발코니가 있는데 그 난간 자리에 유리벽을 씌운 거죠. 그래서 그게 외벽처럼 보일 뿐이지 외벽이 아니다. 그럼 진짜 외벽은 어디냐? 우리가 확장을 할 때 터내는 샤슈 부분 있죠. 거기가 외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용 면적은 발코니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발코니 부분을 서비스 면적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란다는 뭐냐? 베란다는 지금 저 그림에서 아저씨가 서 계시는 부분이 바로 베란다입니다. 과거 70년대 우리나라에 국민주택이 많이 보급이 됐죠. 2층짜리 주택 중에서 1층은 넓고 2층은 좀 좁습니다. 이때 1층에 지붕이면서 2층에 마당인 부분 있죠. 이게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베란다란 이야기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생활하면서도 그 베란다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베란다, 베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만 원래 의미는 1층과 2층의 면적 차이가 있을 때 2층에서 마당으로 사용하는 1층의 지붕 부분을 베란다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란다가 땅바닥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테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필로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림에 보시면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차를 세울 때 비 맞지 않고 세울 수 있는 부분을 필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공할 때는 돈이 들겠죠. 그래서 건축 면적에 필로티, 베란다, 발코니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사람의 행태가 다양해집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밖에 비가 와도 비가 맞지 않은 채 실내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곳에서 활동한다면 얼마나 생활이 다양해지겠어요. 우리 한옥이 가진 처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만들 때는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시공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평당 단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많을수록 비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평당 단가가 싸게 공사하는데 왜 당신은 평당 단가가 비쌉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발코니와 베란다와 그리고 지붕, 테라스, 그리고 필로티의 모습을 스케치로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 그림 보시니까 요약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 아파트 발코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발코니를 확장할 때 그 주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파트에서 외벽이 어디라고요? 외벽이 샤슈를 털어내는 그 부분이 외벽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털어내는 부분에 남겨진 약간의 날개벽이 있습니다. 이 날개벽까지 다 터버려야 넓고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는 큰일 납니다. 아파트는 그 날개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이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중이 그것을 구조체인지 아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내력벽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 부분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법이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합법이 됐죠. 근데 거실 쪽을 필요에 의해서 넓히는 것은 쓰시는 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안방은 확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대단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서 취약한 게 화재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는 공간이 있어야 대피를 하고 이 구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확장을 해버리면은 대피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는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좀 넓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넓어 보이죠, 실제로? 근데 실제로 넓어졌을까요? 같은 평이잖아요. 예전에 85제곱미터, 이것을 전용 면적 25.7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소위 32평형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었죠. 그런데
1998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실제로 넓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원래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는요, 벽 두께 중심에서부터 벽 두께 중심까지를 가지고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때 벽이 두껍든 얇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면적이 똑같겠죠. 그런데 실제로 98년도에 안목 지수를 적용하자, 이 안목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눈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까지만 면적으로 넣자라고 하는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벽 부분만큼의 면적이 늘어난 셈이 됐어요, 실제로. 그게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25.7평 기준으로 본다면 약 8제곱미터 정도, 2평이 넘는 면적이 늘어난 것이 됐죠. 그래서 이 안목지수 적용으로 인해서 벽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의 면적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베이에서 3베이가 됐죠. 이 베이라고 하는 것은 칸이에요. 남향을 향해 있는 칸이 예전에 32평형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2칸이었죠. 거실 하나, 방 하나. 지금도 그런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이걸 2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3베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칸이 된 것이 실제로 그런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 왜 증가된 것처럼 느끼는가? 바로 동선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 다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눈으로 바라보이는 거리, 시각적인 동선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림을 보세요. 2베이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봤을 때 정면에 보이는 벽의 길이가 짧습니다. 근데 3베이가 되니까 그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와, 넓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근데 왜 우리는 넓은 것을 좋아할까요? 저는 우리의 유전자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경 유전자도 있고 유목 유전자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대대로 농사를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유목 유전자보다는 농경 유전자가 더 보편적으로는 많습니다. 넓은 들을 보고 넓은 평야를 보고 할 때 마음이 툭 트이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은 것을 똑같은 면적이라도 넓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유목 유전자가 센 분, 유럽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목 유전자가 세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같은 면적이라도 한 바닥에 넓게 쓰기보다는